그러면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지역 감염은 한 자리로 다시 줄었습니다. 해외 유입도 좀 주는 것 같고요. 약간은 상황은 낮은 거죠? 일단 지금 장마철이 되면 이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바이러스 생존이 좀 줄어들고요. 사람 간 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보통 호흡기 감염병은 장마철에 좀 완화가 됩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습도가 낮아지고 이제 고온한 그 휴가철이 오게 되면 또 사람 간 이동이 많아지면서 예. 또 이제 또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어제 오늘 눈길을 끄는 게요. 그 해외 출장 2주 이내면 자가격리 없애겠다 뭐 이런 방침이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에서 이제 입국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출장을 갔다 올 때 뭐 2주 이내 잠깐 갔다 오신 예.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을 좀 면제하겠다고는 하시는데요. 실제로 사실 2주 이내라고 하면 그 가서 이제 만약에 감염이 됐을 때 이제 잠복기인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시는 거라서 네. 국내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면 이제 능동 감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또 이제 어찌 보면 또 경제적인 부분이랑 이런 어떤 종의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방역 당국에서 이제 고민하는 상황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위험을 감소하는 거군요. 어느 정도 위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 백신 얘기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최초의 백신 개발 국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건가요? 사실 좀 이제 그 백신들이 얼마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임상 시험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개발을 해서 이제 내놓는다 그러니까 사실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은 이제 임상 1, 2, 3상을 거쳐야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1상 이상은 이제 수십 명 대상으로 이제 안전성, 유효성을 보게 되고요. 3상은 보통 이제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그 시험을 해서 정말로 특수한 이상 반응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백신을 상용화시킨다라는 얘기는 백신 접종을 하면서 임상 3상 실험을 하는 거랑 사실 거의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 그런 그 기타 특이 반응 같은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은 러시아 발표가 상당히 신뢰하기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는 말씀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드러난 뭐 발표나 이제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거죠? 사실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정도의 그 정말 좋은 백신인지를 알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 아무 발표를 안 할 리가 뭐 상식적으로 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발표를 하겠죠. 자랑할 만한 일이. 예. 그런데 아무 발표가 없었다가 갑자기 올해 안에 백신 개발을 한다니까 뭐 반갑기도 하지만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좀 걱정도 좀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치료제, 백신은 교수님 나오시면 언제나 개발은 상당 기간이 걸릴 거라 그러시니 치료제가 더 개발 일정으로 좀 빠를 수 있는 거죠. 백신보다는. 지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치료제는 이제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약물 재창출, 신약 개발. 이 중에서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앞에 3가지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GC 녹십자가 이제 임상 2, 3 시험 이제 식약처에 이제 허가를 이제 요청을 해놨고 아마 9월 정도부터 임상 시험은 올해 내에 개발돼서 뭐 이제 아마 투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건가요, 그거는? 뭐 제일 빠르다기보다는 이제 이미 항체 치료, 그러니까 혈장 치료는 하고는 있는데 그걸 이제 좀 이제 정제화시키는 이제 좋은 치료제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한 거고요. 또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 셀트리온이 이미 임상 시험에 들어갔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약물 재창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그 병원들이 이제 연구에 참여를 했었고 지금 이제 나파모스타트라고 이제 췌장염 치료에 사용하던 그런 약물들이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지금 임상을 이제 시작한 것도 있고 시작한 예정인 곳들도 있고 해서 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여쭤보면요. 혈장 치료제랑 항체 치료제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다 환자의 어떤 혈액을 빼서 만드는 거죠? 둘 다? 일단은 이제 그 혈장 치료제는 환자한테서 이제 혈장을 빼서 이제 투여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 혈장 안에는 이제 그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중항체도 있지만 일반 항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항체 치료제는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중항체만을 딱 선별해 가지고 그걸 대량 생산해서 투여를 하는 부분이라 좀 더 이제 그 효과가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약물 재창출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약을 여기 적용시킬 수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이제 그 뭐 독감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타미플루 같은 것들이 이제 독감에 듣는 약인데 예. 이제 코로나는 코로나에 듣는 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하던 약 중에서 그 바이러스 억제 기전을 이제 고려했을 때 코로나에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약들을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투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도 마찬가지죠. 그런 약물 재창출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렘데시비르는 이제 뭐 그 바이러스를 복제를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에서 이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 시험을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제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면 렘데시비르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는? 뭐 그 렘데시비르는 이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질환의 초기에 이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이제 많이 진행한 상황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중증 환자, 위중보다는 중증 환자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 자체의 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상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에게만 투여를 하고 있어서 그 효과를 아직 판단하기는 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